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2+2가 시행되고 그 무렵 빌라왕, 오피스텔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어. 문재인 정부 시절 2+2가 시행되기 전 부작용이 심각할 거라는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나왔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무자본 또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하여 매매 시세 차익을 노리던 갭투기꾼들이 판을 쳤지. 그렇게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사놓으면 결국 매매가가 올라갈 줄 기대를 했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급기야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량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지. 그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원인은 문재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시행이었어. 2020년 7월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후 발생한 전세 사기, 전세 가격의 인위적 폭등 유발, 임대인들이 4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한 번에 반영하려 하면서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계약 갱신을 하는 기존 세입자에게는 이득이었지만 신규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자본 캡 투자의 용이성 증대,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캡 투자 세력이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에 대거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매물 잠김과 가격,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입법이 밀어붙여졌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사기범들이 활동할 판을 깔아주었다는 비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허점 악용,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되는 등 과도하게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신축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시세 정보의 비대칭성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은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도박판의 건축주, 분양대행사, 갭투자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신축 빌라의 가격을 조작하고 이를 악용한 것이죠. 차상 가격 하락기로의 전환,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자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대거 터지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전세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려 무자본 캡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여 엄청난 수의 피해자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한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드물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추락하듯 뉴스거리 정도로 한두 번 정도의 부동산 사기범들은 있었지만 그런 거대한 사기 행각이 발생한 건 그때가 처음이야.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전세금 폭등 소식이 더해지며 제대로 판이 깔린 것이지. 초저금리 유동성 코로나19로 풀린 막대한 돈과 낮아진 전세대출 문턱은 세입자들이 비싼 전세금을 쉽게 빌려 사기범들에게 바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론 예고된 인재. 선한 의도로 포장된 정책이 시장을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상식 중에 상식이 있습니다. 집에 빚이 있다면 그 빚만큼 전세금을 낮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지켜야 하니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시 사례, 매매가 3억, 융자 1억 전세가 2.7억 총 3.7억 매매가 초과. 그 집의 실제 매매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과 전세금을 다 못 갚는 상태, 이른바 깡통 전세를 넘어선 폭탄 주택들이 전국에 수천 수만 채씩 양산된 겁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집들을 지금 계약 안 하면 방 없다며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사람이 집을 수백 채씩 굴리며 수천억대 전세 사기를 친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전세 대란으로 눈이 뒤집힌 당시 시장은 상식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선순위 융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집조차 융자가 전혀 없는 집과 똑같은 가격의 전세가가 형성되는 막장 사태가 속출한 겁니다. 과거의 사기꾼들과 달리 시기범죄자들은 기본 수백 채에서 많게는 1000채에서 28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자본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핵심 인물들: 원조 빌라왕 강모씨 2891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수도권 빌라왕 김모씨 1139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 제2의 빌라왕 또 다른 김모씨 1050채, 경기 시흥 및 수도권, 인천 건축왕 남모씨 1700여 채, 인천 미추 올구 일대, 빌라의 신권모씨 삼형제 3493채, 경기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 시장의 상식과 가격 구조가 통째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개인이 수천 채를 싹쓸이하는 이런 기괴한 괴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